근데 이 중에서 우리 어떤 나라는 더 부자가 되고 어떤 나라는 부자였다가 또 가난해지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계속 지속적으로 부자로 살기도 하거든요. 네. 이 요인이 과연 무엇일까를 밝혀내는 책입니다. 그래서 5가지 추동 원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세상은 어떻게 부유해지는가? 부의 빅 히스토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던 책과 작가를 만나는 북플랫폼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독다독이 가지고 온 책은요. 부의 빅 히스토리입니다. 저희가 빅 히스토리에 대한 책들 여러 번 다뤘었잖아요. 사피엔스나 총균세나 네. 최근에 다뤘던 위어드도 위어드, 네. 그런 종류의 일종이었는데요. 오늘은 부의 빅 히스토리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세상은 어떻게 부유해지는가라는 질문을 경제사의 다양한 연구를 집대성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하나를 읽는 것만으로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경제사에 대한 연구를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이렇게 가라앉는 경제에서 어떻게 하면 국가적으로 좀 부흥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나 그리고 개인적으로나 궁금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읽으면 굉장히 좋은 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유례없는 경제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부유해질 수 있는가. 근데 이 책의 취지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네. 뭐냐면 국가적인 부유함만이 빈곤을 퇴치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10억 정도의 인구는 정말 하루 2달러 정도로 살아가는 그런 인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앞으로 이런 빈곤은 전 세계의 부를 통해서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취지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물론 경제 발전이 뭐 환경도 오염시키고 굉장히 안 좋은 영향도 끼치기도 해요. 불평등도 야기시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경제의 부유함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저자분들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분들은요. 촉망받는 미국의 경제학 교수분들인데요. 마트 코미아와 제러드 루빈 두 분이 쓰신 공저고요. 애덤 스미스부터 제러드 다이아몬드 그리고 장하준 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와 사회과학의 연구를 집대성한 책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경제 성장이란 뭘까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에서 생산된 전체 상품과 서비스의 양으로 측정한 경제 번영의 지속적인 증가를 경제 발전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국내 총생산 GDP가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가요. 최근 200년 동안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 성장의 비밀은 무엇일까를 밝히는 책입니다. 네. 네. 책에 있는 그 장표 하나, 그림 하나 보면 네. 이게 확실하게 눈에 확 와닿을 것 맞아요. 같은데 네. 그래서 이거 보고 되게 놀랬던 게 서기 1년부터 최근에 한 2016년까지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얼마나 변화했는가. 이거 보시면 와 이렇게 급격하게 늘었다고라는 생각을 아마 다들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200년 동안 급격한 발전이 있었다. 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우주적인 역사에 봤을 때 정말 1%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뭐 인류가 생겨나고 발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네네. 경제사라는 2000년 정도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약 200년 동안 그동안의 역사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번영을 이뤘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우리 어떤 나라는 더 부자가 되고 어떤 나라는 부자였다가 또 가난해지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계속 지속적으로 부자로 살기도 하거든요. 네. 이 요인이 과연 무엇일까를 밝혀내는 책입니다. 그래서 5가지 추동 원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지리와 제도, 문화, 인구, 식민주의에 대해서 경제 성장의 5가지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지리가 축복받은 나라만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이 책에서 무엇보다 강조하는 건 제도거든요.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국가의 정책. 네. 이 제도가 어떻게 해야 그럼 더 발전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2번째 장에서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3번째는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제도도 문화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5가지 지리, 제도, 문화, 인구, 식민주의 이런 것들을 딱 칼가르듯이 나눠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나눠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화라는 것 자체가 뭐 제도를 만들거나 그리고 지리에서 문화가 나오기도 하고요. 종교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 같은 경우도 어떤 그 토착 병이나
뭐 전염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인구가 확 줄 수도 있고 식민지의 지배나 노예 제도로 인해서 또 인구가 줄기도 하고 네. 이러한 상황들을 자세히 밝히면서 이 인구가 어떻게 경제의 부유함에 세계의 부유함에 영향을 끼쳤는가도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식민주의라고 이제 유럽에 정말 많은 나라들이 또 많은 나라들을 수탈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식민주의는 각각의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어떤 나라는 정말 자원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교통과 의료가 발달이 돼서 나중에는 더 발전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도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성장의 5가지 요인을 1부에서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부에서는 이 5가지를 이제 하나하나 가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쳐서 그래서 영국의 경우는 어땠는가, 서유럽은 왜 그렇게 발전하다가 멈췄는가, 또 한국의 경우는 굉장히 재밌거든요. 한국은 입지적인 게 같은데도 발전이 달랐어요. 그건 이유는 뭘까? 북한과 등등. 남한이. 예, 그리고 뭐 중국은 왜 굉장히 번성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또 발전을 한 케이스잖아요. 그런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 각각의 나라에 따라서 이 경제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경제성장의 5가지 요인, 지리, 제도, 문화, 인구, 식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지리였어요. 지리. 예, 저희가 가장 좀 유명하게 접하는 책들 중에 총균세가 있잖아요.